네, 스카시예요. 반갑습니다. 이번 면접 강의는 면접 시 압박 면접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주제로 잡고 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강좌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너무 딱딱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유는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편안하게, 루틴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로 전개를 해갈까 합니다. 예, 아무튼 저도 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경직돼서 얘기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 또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편안하게 우리 서로 편안하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면접 시에 압박 면접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부분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좋은 것만 보면서 면접을 하지 않죠. 이게 대부분 인력이 너무 필요한데 아무도 안 가는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이하, 되게 이제 영세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압박 면접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업태가 뭐 유통업에 있었는데 IT 쪽에 간다던가, IT 쪽에 있었는데 패션업계에 간다던가, 하지만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네임밸류도 있고, 이런 데는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본인이 마케팅은 마케팅이지 뭐, 어? 뭐 신발 팔던 사람이 티셔츠 못 팔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용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채용자 입장에서는 오늘 입사하면 내일 바로 전략회의 들어와야 되고, 내일 바로 미국 출장 가야 되고, 내일 바로 실적 내야 돼요. 채용자 입장에서는. 왜냐, 월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역지사지로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바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제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본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채용주 입장에서는 저희는 전자 쪽인데 물류 쪽에 있었던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영어를 못 하시는데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 면접이 될 거예요. 아니면 문과를 나왔는데 이과 쪽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받은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 제가 올린 거는 이틀 후에 올리지만 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 고민 있으신 분. 고민입니다. 기계 전공자인데 회사에서 개발 PM으로 진행을 했었고 물론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으로 전공은 하지 않으셨는데 계속 회사 쪽에서는 엔지니어 쪽으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유지해 오셨다. 근데 이제 이직을 하려니 그쪽 출신을 원하는데 엔지니어 경력이 없는 게 걱정스럽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사실 말해서 지금 이 고민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지척 해주셨는데, 어, 여기 고민하신 내용에요.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그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면접은 언제나 압박 면접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바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약점을 이력서를 쫙 훑어보면서 발견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약점을 알아요. 그럼 그것만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보세요. 대부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스카우트를 할 때, 어, 대리급을 뽑는데, 계약직 1년차, 뭐 2년차 사원급 분이 지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본인이 간절해서 제가 지원은 해주기로 했는데, 이력서에 딱 보니까 저는 이제 약점이 보이죠.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제가, 어,
본인의 약점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맺고 끊는 거를 잘 못하고요. 어, 뭐 예를 들어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습니다만은 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요. 아무튼 누가 봐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약점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그런 준비가 아니라 본인의 이력서를 쫙 리뷰해서 본인이 걸리고 싶지 않은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얼굴을 가리고 이력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추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거든요. 그냥 얘기 안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력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라부스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못 봐요.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격에 대한 장단점 말고 본인의 업무적으로 뭔가 좀 이게 없느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보세요. 지금 오늘 나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지금 현재 경력이 부족하지 않냐. 3년 차를 원하는데 1년 차 계약직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냐.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쵸?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보완만 하면 나중에 압박 면접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례 알려드릴게요. 아예 사실 말해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최종 면접 가신 분들만 저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도 바쁘니까. 근데 진짜로 그분은 최종 면접이 되시기 전에 최종 면접 아니셨는데 이제 가신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미팅은 못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가셔서 면접 끝나고 이랬다는 사례가 있어요. 어,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력 3년 차인데 왜 1년 차가 오셨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라고 하고 무장 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났던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본인의 얼굴만 가리고 온몸에는 저는 빈 곳이 많아요라고 앞뒤에 뭔가 포스트잇이 적혀져 있는데 그걸 보기 싫고 가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1년 차인데 2년 차, 3년 차가 아닌데 왜 오셨죠? 라고 그쪽에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오늘 미팅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먼저 매너 있게 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히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늘은 너무 바빠서 바쁜 미팅이 끝나고 지금 면접 심사관으로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왜 불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뽑았던 이유를 본인이 알려줘야죠. 제가 저의 여태까지 1년 동안 알차게 보냈던 제 경력을 좋게 보시고 불러준 걸로 믿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저 경력 많이 부족한데 저의 본인이 불러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잘한다. 토익이 990점이다. 그러면 언어에 능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니어 분들한테는요, 상사들이 원하는 거는 전문성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1년 동안 어떻게 배우냐고요. 거의 2년 동안 복사, 커피, 그 다음에 사수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공문 세는 거, 파일 정리하는 거, 그거 짧게는 1년, 길게는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2, 3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차를 뽑는다는 이유는 1년 차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거기 안에 JD에 3년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업무 그 면접 프로세스상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 본인이 그랬으나 저의 좋은 모습을 보시고 저를 불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서 선배들을 도와드리고 언제든지 스텝 포워드 앞으로 다가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면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털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은 제가 상담을 어떻게 드렸냐면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 엔지니어면은 분명히 이분이 아쉬운데도 면접이 잡히잖아요. 면접이 잡히신 거잖아요. 외국 그 임원하고 미팅해서 서류 전형 그 1차 면접 때 어, 어필을 하셨다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미팅 후에 이분이 마음에 드신 거죠.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은 걸로 세상에 인재들이 하도 많은데 이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구태여 이분한테 과제를 드린 거예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지금 경력을 열심히 준비해서 10년 동안 엔지니어로서 필드에서 배웠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저희 지인들에게 하셔도 저는 떳떳합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학부 졸업하고 사회 경력 없었던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압박 면접을 점수로 깎아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해야 돼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임원들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본인을 당락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MOT가 중요해요. Moment of Truth. 첫인상. 본인이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면 예의가 바르거나 아니면 동점자로서 이력서의 점수가 같았으면 예의 바른 사람 뽑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연봉 낮게 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이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런다면 저 자세는 그렇지만 예의를 지키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본인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이것조차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제 동기들 그리고 제 후배들이 면접 가서 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감정을 건들잖아요. 모모 씨는 성격 있으시죠? 아니, 그리고 저는요, 마케팅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본인이 어떻게 노선을 결정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딸려가면 이분한테 지는 걸로 될 것 같고, 왠지 거기서 반박을 하면 왠지 모르게 어, 좀 성격을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성격을 안 건들면 되잖아요. 반박은 하되.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매너, 예의.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시군요.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키웠는데 회사에 대해서 JD도 보고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관해서 많이 학습을 했는데요. 저와 유관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동일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다면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고 이사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짧으면 3일 안에 길면 일주일 안에 모든 거를 습득해서 선배님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셨다면은 그 임원분들이나 팀장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직원들을 야근시킬 때,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6시 이후에 야근을 해야 되는데 왠지 야근을 얘기를 해도 야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를 나와도 그 사람이 인재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면서 언제든지 내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받아줄 수 있는 직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직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직원. 근데 지금 본인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저 가야 됩니다. 또 있을 거고. 아니면 말을 할 때 좀 뭐라고 버르장머리라고 그러나요? 좀 예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보다는 좀
참신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니면 실력이 월등하든지. 근데 면접 오신 분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튀면 돼요. 스펙 다 비슷하니까 예의만 지키면 돼요. 자신감 있는 말투. 매너. 예의는 전체는 아니에요. 그게 10%라면 매너가 한 30%, 그 자신감이 한 50%. 거기에 딸려있는 knowledge는 기본이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도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직장을 3번을 이직했습니다만은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떨어져 본 적도 있고 붙어 본 적도 있잖아요. 저도 너무나 자신감에 찼어요. 너무나. 외국계 다녔고 회사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데서 불러줘서 갔어요. 근데 다른 데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어떤 이유로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해서 그 당시에는 저도 너무 잘 있었을 때라 아니 저를 불러주셔서 왔는데 왜 제가 왔다고 생각하시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는 진짜 무례한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까 매니저가 되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이분이 자의로 오셨던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오셨던 어떻게 오시던 간에 면접을 오신 거잖아요. 이 회사 오고 싶다. 그러면 열정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된다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매너, 예절,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메꾸겠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스카세 꿀팁이고요. 향후에 면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너는 누구 이제 뭐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이제는 뭐 영어는 아니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텐데요. 아무튼 좋은 결과 되시길 바라요.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